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아리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릴 수 있는 생활적인 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소개팅 나가서 단 한 번도 애프터를 받지 않은 적이 없는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영상을 찍으며 마치 제가 막 그런 걸 계산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드리게 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영상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라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 알아주시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삶에 녹여내 봤을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좋아질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유익이 될 영상이다 생각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은근히 많이 듣는 말이 치아가 정말 하얗다, 뭘 하냐, 이런 말을 듣고, 그리고 이성이랑도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했을 때 뭐 치아가 되게 뭐 반짝거린다, 하얗다, 건치다,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라미네이트나 제로네이트 이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 치아가 그렇게 사실 막 희지도 않을 건데, 그런 피드백을 매번 듣는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치아 단면도가 깨끗하면 빛 반사가 예쁘게 일어나서 치아가 희게 보이는, 그리고 더 깨끗하게 보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진동 칫솔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끔 짧게 공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 얘기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정말 쓰고 있는 진동 칫솔이거든요. 재밌는 게 칫솔질은 모두가 다 해요. 인류가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치아를 보고서 말을 하는 게 조금 비위가 상할까,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소개팅은 가까이서 좀 신경 써서 관찰하고 보고 이런 자리잖아요. 은근히 눈 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선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 입으로 되게 많이 가요. 이걸 사람들이 은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치아 상태나 치아 단면도의 깨끗함, 이런 것들이 소개팅 자리에서 은근히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칫솔질로는 내가 닦는다라고 깨끗하게 닦아도 정말 뽀독뽀독한 느낌이 안 나거든요. 제가 전동 칫솔을 좋아하는 이유가 되게 단면도가 깨끗하게 닦이는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전동 칫솔을 사람들이 쓰기 번거로워하는 게 생각보다 방전이 되게 자주 되고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관리를 안 해주면 결론적으로는 고장이 나버려요. 근데 제가 쓰는 이 전동 칫솔은 충전 시간 대비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최대 장점인 전동 칫솔이고요.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치아 단면도가 뽀독뽀독한 이 포인트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프라그 제거 이런 것들이 다 검사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뽀독뽀독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내보시라고 한 기간 동안 공구를 진행할 거니까요. 댓글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사은품도 넣어서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가격도 좋기 때문에 이 기간에 꼭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옷을 다 실밥을 제거하고 소개팅에 나가시나요?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평생 나는 실밥을 잘라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매장에서 정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 경우에는 실밥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채로 밖에 나가서 막 여기 팔에도 덜렁덜렁 달고 다니고 목 뒤도 덜렁덜렁 달고 다니고, 남성분들은 더 잘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옷을 입고 나갈 때는 소매의 끝부분, 이런 부분을 다 실밥을 제거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티셔츠도 밑단에 보면은 이렇게 막 올이 풀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정리해서 나가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역시나 또 굉장히 깔끔해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단정함이라는 키워드가 빠진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은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사실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든지 이성적인 그런 사랑이 많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상대방의 조금 지저분한 모습, 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부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나한테 단정함이라는 키워드로 생활 습관이 좀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여름이니까 지금 선크림 많이 바르죠. 그리고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또 생기는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선크림 끼이는 거, 파운데이션 끼이는 거. 그 상태로 자꾸 장시간 그 사람을 보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솔직히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이게 뭐지? 되게 풋풋한데? 우리는 20대인데 우리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저 팔자도 아닌 저 팔자 같은 저건 뭐지? 보면 이렇게 웃다가 생긴 주름, 뭐 팔자 주름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웃다가 주름이 졌을 때 거기에 파운데이션이나 발랐던 선크림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끼게 되죠. 남성분들도 요즘에는 관리를 한다고 선크림을 좀 잘 바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비비 같은 것도 바르고 나가시는 남성분들은 특히나 더 비비 바른 거 티나면 여성분들이 약간 기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되게 민망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방송에서도 그 연애 프로그램 중에 한 장면이 나온 적이 있는데 막 신나게 되게 재밌게 데이트를 했어요. 남자 여자가. 근데 너무 여자가 즐거운 나머지 계속 싱글싱글 활짝활짝 웃었는데 안 그래도 그러면은 주름자리가 확확 패일 텐데 거기에 이제 화장이 끼어서 서로가 뭐지? 왜 미리 얘기 안 해줬어? 이러면서 약간의 부끄러운 상황이 만들어진 장면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그만한 거울 같은 거를 계속 수시로 무시로 보라는 건 아니고요. 잠깐 화장실 가서라든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마치 그림 그린 것 같은 그런 주름자리가 안 생기게 하는 것도 서로 민망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깔끔함, 정갈함, 단정함 이런 키워드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머리 위에 새싹이 자라고 있는 분들이 많죠. 원래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심하면 자칫 잘못하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잔머리 눕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팅 마스카라 같은 것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갖고 다니면서 혹은 집에서 살짝 해서 잔머리 딱 눕혀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것도 조금 재밌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머리 끝부터 상에 가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뭐 이발을 하고 소개팅을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짧지 않은 머리라든지 여성분들은 단발이든 긴 머리든 상관없이 모발의 이 끝부분이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머리 끝에 2-3cm만 딱 자르고 가도요 굉장히 깔끔해 보여요, 여러분. 이 끝이 뭔가 상해서 이렇게 날리는 느낌? 또 이게 빛을 받으면 되게 또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데기를 막 예쁘게 했는데 끝을 보니까 너무너무 푸석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집에서 나 혼자서 뭐 2-3cm도 아니에요. 뭐 1cm만이라도 딱 이렇게 잘라서 나가보면 훨씬 깔끔해 보인다. 이 얘기도 꼭 해드리고 싶었고요. 약간 이제 여담을 하면서 대화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영상을 끝내보자면요. 제 MBTI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NTJ가 꾸준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거의 다 반반이긴 하거든요. 반반이어도 어쨌든 결과는 항상 NTJ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검사해봤을 때 인프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향성이 지금 조금 더 강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T적인 사고보다는 약간 F의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제가 느껴지기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 내 성격 보면 NTJ보다는 그래 인프제에 좀 가까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다 반반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해보면 저의 이런 성향 자체가 내향적인 사람도 감당할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감당할 수 있고 T도 이해가 되고 F도 너무 이해가 잘 되고 현실적인 사람, 상상하는 사람, 계획적인 사람, 무계획의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성향이 다 이해가 잘 된다라는 거죠. 제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발달되어 있고 다 제가 아는 감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너무 쏠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소개팅 자리에서 굉장히 큰 매력 어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첫 만남이 모두에게 다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상대에게 뭐 판단을 당할까봐 뭐 약간 두려움을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상대로부터 평가를 당하지만 나 스스로도 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평가라는 단어를 써서 그렇긴 하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런 자리가 또 소개팅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막 그쵸 맞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성향상 그리고 대화를 좀 폭넓게 하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상대에게 어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화 코칭이나 이런 것들로도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좀 웃기긴 하지만 거의 첫날에 다 저한테
그냥 아주 깊숙이 다 빠져버려요. 이 사람이랑 꼭 만나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다 이렇게 결심을 첫날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서 다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면 불이 나게 일어나서 계산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들었습니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같이 좀 이렇게 걸으면서 움직여도 되는데 되게 막 다 전투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티가 많이 날 정도로 그렇게 페이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이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페이라는 걸로 특히 남성들은 본인의 마음을 뚜렷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저의 또 대화의 스킬이 무엇인지 어떤 공감대를 그들이랑 형성하면서 그들이 편하게 대화를 하고 저라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즐겁다라고 느끼는지 다음번에는 이 대화라는 것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썸이라는 그 기간을 조금 오래 가져가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미치는 거죠. 상대방들은 다 저에게 미쳐서 난리가 나는 그 기간에도 제가 이들과 어떤 식으로 그 흐름을 가져가는지 근데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런 사람인 건데 그런 것들이 또 풀이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대화법을 또 코칭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도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소개팅과 그 이후의 기간 동안에 제가 갖고 가는 대화의 흐름 뭐 패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댓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단정하고 클린한 느낌으로 상대방에게 어필해 보세요. Quando sono sola sogno all'orizzonte mancano le parole. Sì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